보시는 사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바쁜 걸로는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공항인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교시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인데요. 앞선 항공기가 착륙한 뒤 아직 활주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제사가 뒤이어 착륙 중이던 여객기에게 다급하게 폭행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조종사는 이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대로 활주로에 착륙해버리고 맙니다. 과연 관제탑과 조종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당시 공항 상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장면은 실제 교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세부 위치는 실제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세요. 먼저 지상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하와이안 1, 2편이 있고 유나이티드 2065편은 활주로 28 레프트를 건너기 위해 이곳 T 유도로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3117편은 이제 막 활주로 28 라이트에 착륙해 활주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공항 상공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가 활주로 28 라이트, 여기가 활주로 28 레프트인데요. 이 평형 활주로에 항공기 2대가 착륙하기 위해 접근 중입니다. 에어캐나다 781편이 활주로 28 라이트로 들어오는 중이고 그보다 약간 뒤쪽에서 유나이티드 384편이 활주로 28 레프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공중 상황을 한눈에 정리하면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고 교신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제 교신을 들어보시죠. Aircan 781, San Francisco Tower, wind 2706, runway 28 right, clear to land. Land 28 right, Aircan 781. Southwest 3117, go down to Delta, please. Well, alright. Southwest 3117, use Tango there, hold short 28 left. Tango, hold short 28 left, Southwest 3117.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꼬이기 시작합니다. 관제사는 제일 먼저 에어캐나다 781편에게 활주로 28 right 착륙을 허가해둔 상태였죠. 그렇다면 당시 관제사의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에어캐나다가 곧 활주로 28 right에 내려앉을 테니 활주로 28 right을 신속하게 비워줘야 한다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앞서 착륙한 사우스웨스트 3117편이 아직 활주로상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항공기를 최대한 활주로 바깥으로 빼내는 게 급선무였죠. 이전 교신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관제사는 사우스웨스트 3117편에게 특정 유도로를 지정하기보다는 가능한 신속히 좌측으로 활주로를 빠져나가세요 와 같은 활주로 개방 지시를 먼저 내렸을 거로 추정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뒤에 교신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시 사우스웨스트 3117편이 가장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T 유도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미 T 유도로에는 유나이티드 2065편이 멈춰 서 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활주로 28 right과 28 left는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은 평행 활주로여서 이 T 유도로에 항공기 2대가 동시에 대기하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항공기가 대기 중인 T 유도로에 사우스웨스트가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기체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28 right 활주로에 걸쳐버릴 위험이 컸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와 꼬리 부분이 유도로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를 인지한 관제사는 사우스웨스트를 공간이 더 여유로운 델타 유도로까지 이동시켜 빠져나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에게 델타 유도로까지 이동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는데요. 문제는 이 지시를 전달하던 바로 그 순간 사우스웨스트 3117편이 이미 T 유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황한 관제사는 급하게 T 유도로로 들어가세요 라고 지시를 수정하게 되고 결국 좁은 유도로에 2대의 대형 여객기가 줄지어 갇혀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Sorry, 384, straight left. 384, San Francisco Tower, 28 left, clear to land, wind 2706. 28 left, clear land, yeah, 384. 유나이티드 384편이 관제탑을 호출하고 활주로 28 레프트 착륙 허가를 받으면서 지상과 공중의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공에는 에어캐나다 781편이 28 right로 유나이티드 384편이 28 left로 각각 착륙 접근 중이고 T 유도로에는 유나이티드 2065편과 사우스웨스트 3117편이 줄지어 대기하면서 사우스웨스트의 꼬리가 활주로 28 right을 물리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된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은 간단해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384편이 활주로 28 레프트에 내리기 전에
T 유도로 맨 앞에 있는 유나이티드 2065편을 활주로 건너편으로 얼른 보내버리고 그 빈자리에 사우스 웨스트를 깊숙이 밀어넣어 활주로 28 right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안 1, 2편입니다. 유나이티드 2065편을 무작정 횡단시키기에는 건너편 길목이 막혀 있어 활주로 한가운데 갇힐 위험이 있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사우스 웨스트가 유도로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해 활주로 28 right이 계속 막히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결국 활주로 28 right의 완전한 개방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관제사는 최종 접근 중이던 에어캐나다 781편에게 다급하게 복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Air Canada 781, go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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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5번. 관제사는 똑같은 복행 지시를 연달아 외치며 에어캐나다 781편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에어캐나다 781편으로부터 단 한 번의 응답조차 돌아오지 않았죠. 관제사의 다급한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에어캐나다는 활주로에 앞선 항공기의 꼬리가 걸려있는 위험천만한 상태 그대로 착륙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Air Canada 781, go around. Hawaiian 12 Heavy, turn left at Echo Ground Point 8. Go to the ground, 12 Heavy. 에어캐나다 781편이 복행 지시를 들은 척도 없이 계속해서 활주로로 내려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관제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활주로 28 right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워내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이에 관제사는 순발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상황 타개에 나섭니다. 길목을 막고 있던 하와이안 1, 2편에게 재빨리 이동 지시를 내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라고요? 하와이안 항공기가 움직이면서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있던 지상 동선에 드디어 숨통이 트였고, T 유도로에 갇혀있던 유나이티드 2065편을 활주로 건너편으로 빼올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마련됩니다. United 2065 without delay, cross to left center ground point 8. Without delay, please. Traffic company 2 mile final and they're fast. Yeah, we're moving. 관제사는 유나이티드 2065편을 부르며 지체 없이 라는 말을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유나이티드 384편이 활주로 28 left에 빠른 속도로 최종 접근 중이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2065편이 활주로를 지나가려면 아주 잠깐의 지체도 허용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Southwest 3117, pull all the way up to the whole bars, hold short 28 left. We'll do it Southwest 3117, hold short 248 left. 유나이티드 2065편이 활주로 28 left를 건너 빠져나가면서 비로소 T 유도로에 이런 여유 공간이 생겨납니다. 관제사는 기다렸다는 듯 사우스웨스트 3117편에게 정지선까지 바짝 이동하세요 라고 지시하며 항공기를 유도로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죠. 다행히도 에어캐나다 781편이 착륙하기 전 사우스웨스트 항공기가 안쪽으로 바짝 들어가준 덕분에 활주로 28 right을 침범하고 있던 꼬리 부분이 겨우 빠져나가며 활주로가 완전히 개방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에어캐나다 781편은 앞선 항공기와의 문제 없이 안전하게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Air Canada 781 tower. Air Canada 781 tower. Air Canada 781 tower. 에어캐나다 781편이 착륙을 마친 후에도 관제사는 한동안 해당 항공기를 애타게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Yeah, Aircraft 71 is coming with radio here. 얼마 뒤 조종사는 뒤늦게 교신에 나타나 지금 무전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해명하는데요. That's pretty evident. Air Canada 781, pull all the way up to the southwest. Get as close as you can and hold short of runway 28 left. Air Canada 781. Yeah, check that. Pull close to Southwest here, Aircraft 71. 통신 상태가 불안정한 항공기를 활주로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건 위험을 유발할 수 있죠. 이제 관제사는 에어캐나다 781편에게 앞서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뒤로 바짝 붙어 신속하게 활주로를 빠져나올 것을 지시합니다. West 3117, cross to left ground point 8. Cross 28 left, ground point 8, Southwest 3117. Air Canada 781, cross 28 left, center ground point 8. Alright, ground point 8, cross 28 left, Aircraft 71.
Air Canada 781, taxi Bravo to the ramp. Bravo Ram, Aircraft 781. Possible higher with deviation. I have a number.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Air Canada 781, are you ready for the number? Yeah, go ahead for 781. Canada 781 650. 상황이 정리되자 관제사는 에어캐나다 781편에게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통보하며 관제탑으로 전화하라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전달하며 오늘 교신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비총이라는 관제탑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말 그대로 불빛을 쏘는 장비인데요. 비총은 통신이 끊긴 항공기를 향해 관제탑에서 직접 강력한 불빛을 쏴서 신호를 전달하는 비상 장비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 교재로만 배우고 실제 관제 현장에서 쓰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때 실제로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샌프란시스코 관제탑에서 에어캐나다 781편에게 연속해서 폭행 지시를 했음에도 반응이 없자 비상용 장비인 비총까지 꺼내들어 착륙 금지 신호를 쏘았다는 점인데요. 비총은 적색, 녹색, 백색 불빛을 쏠 수 있고 항공기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당시 관제탑은 비총으로 에어캐나다를 향해 깜빡이는 적색 불빛을 쐈을 것 같아요. 보시는 표처럼 비행 중인 항공기에게 깜빡이는 적색 불빛은 착륙 금지를 뜻하죠. 하지만 당시 에어캐나다 조종사는 이 불빛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종사분들도 훈련생 시절에조차 실제로 구경해보기 힘든 장비이다 보니 최종 접근 중인 상황에서 이 빛을 놓쳤다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제탑의 지속적인 폭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신 문제로 인해 위험천만하게 착륙했던 에어캐나다 781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레컨이었습니다.